허. 여기가 그 유명한 이호섭 탐정 사무실이란 말이지? 어휴, 사무실을 잘 꾸며놓고 지내시는데? 책이 다 영어야? 얼마나 똑똑한 거야? 이 녀석이잖아, 경제. 경세재민. 경세재민. 줄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제가 되죠. 반갑습니다. 이효섭 탐정님인 것 같은데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기사로 보던 것보다 잘생기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도대체 저 경제란 녀석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길래 저 정체를 알아달라고 우리들한테 합동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경제라는 녀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너무 얼굴을 180도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도통 정체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경제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돈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군요. 맞습니다. 돈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돈의 어원, 도전이죠. 도전, 좋습니다. 손님, 네. 도전한다의 도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칼 도자의 금전 전자. 중국 춘추 시대에 칼 모양의 화폐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이 화폐를 도전 해서 돈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경제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해요.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까 돈이 가만히 있으면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다, 판다 라는 행동이 없다는 얘기고, 그건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경제가 위축됐다, 요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돈은 우리가 정체를 파악해야 될 경제를 위해서 실제로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돼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한자 아닙니까? 돼지 돈자?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돼지 저금통에 돈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돈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돼지부터 검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땡. 돈은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이에요. 돼지 얘기를 자꾸 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긴 했어요. 우리가 재수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맨날 하죠. 맨날 하나요? 재수는 돈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는 운수를 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수가 좋다 얘기하면 돈이 생길 수 있는 운수가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재수가 없다 하면은 돈이 생길 운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재수가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액땜을 하기 위해서 재수굿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굿상에 재물, 돈과 같은 발음인 돼지 머리를 놓고 입에 돈을 물려 넣은 다음에 재수를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거죠.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돌기만 하면 무조건 다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문학도입니다. 돈이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에 갔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딱 사고 싶은 물건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사고 싶다면 게임기가 됐을 확률이 높은데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얼마예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알아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엄마 아빠 심부름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게임기를 사러 가겠죠.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기, 땡, 알바, 땡. 엄마 아빠.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 얼마예요? 가격. 가격이라는 것이 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돈이 물건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의 가치를 알려준다. 그건 조금 설명을 더 들어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사과, 배, 귤이 있습니다. 네. 사과 2개를 배로 바꿀 수 있고 네. 귤 4개를 배 하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가격표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사과를 사고 싶은 사람은 1사과는 2분의 1배. 자, 그럼 귤은 몇 개요? 몇 개? 사과 2개가 배 1개. 네. 이 귤은 배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1배는 1배는 2사과고 아닌데? 이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네. 우리가 지금 하나씩 3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과일이 100개가 있다고요? 네. 아니 지금 3개만 있어도 가격별 3개 썼는데 그러면은 가격별 100개나 다르게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엄청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가장 비싼 과일입니까? 이게 사과 2개야? 이거 하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배가 사과보다 비싼 과일이죠. 귤이 4개나 있어야 배 하나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제일 비쌀 거고 배, 사과, 귤 순으로 비싸겠네요. 좋아요. 잘 계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단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배를 2,000원, 사과를 1,000원, 그리고 귤은 500원. 그럼 가격표도 하나만 딱 쓰면 되겠네요. 어떤 것이 비싼지도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게 돈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가치의 척도라고 하죠. 가치의 척도. 2번째 돈의 성질은 교환의 수단이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는 시대를 상상을 해봅시다. 물건과 물건끼리만 교환을 할 수 있는. 국탐정이 만약에 항아리를 아주 잘 만드는 장인이라고 해봅시다. 항아리를 아주 잘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아리를 먹을 수는 없죠. 전 못 먹어요. 그럼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물 교환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항아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항아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식량이 조금 남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내가 항아리 줄게, 식량을 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교환의 수단이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항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만 받고 항아리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식량이 남아도는 사람한테 식량 좀 파세요. 식량을 사면 되니까 훨씬 편한데요? 첫 번째 가치의 척도, 2번째 교환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항아리를 팔아서 돈이 생겼는데 꼭 곡식이 남아서 곡식을 사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벌써 다 깨우치신 것 같은데. 조금 똑똑하다고요. 오늘 탕정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넌 우리가 다 파악했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돈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 녀석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화폐. 이 녀석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화폐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던 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동전, 지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화폐가 생겨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물건과 물건을 바꿨죠. 물물 교환을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했겠어요. 왜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바꾸자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탐정 나비 넥타이 많이 가지고 있죠. 저 정말 많죠. 이거 제 시그니처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면 제 넥타이랑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요? 선생님, 제가 쓰는 나비 넥타이는 이런 넥타이랑 급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랑 이걸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오면 이 넥타이랑 바꿔주시겠어요? 이 나비 넥타이 정도 바꿀 수 있는 거면은 최첨단 스파이들이 쓰는 안경? 딱 안경 쓰고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최첨단 안경 같은 거 구해오시면 제가 하나 정도 바꿔드릴게요. 그럼 나는 안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국탐정이 원하는 그 안경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경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제 넥타이와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나? 물물 교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두 물건의 가치가 비슷해야 되고 또
내가 바꾸고 싶은 물건을 저 사람도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이건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요? 거래 비용. 갈 거, 올래, 쓸비, 쓸용.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를 거래라고 하는데 네. 거래를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필요한 돈, 이것을 물물 교환에 따르는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한자로 갖고 이제 조금 잘난 척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죠.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란 말이 있습니다. 요 영어 단어 셀러리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퀴즈를 낼 생각에 너무 긴장했나 본데 네. 옷을 적신 땀이 말라서 얼룩이 생겼어. 소금기 때문에 생길 걸 거고. 급여를 뜻하는 영어 셀러리는 로마와 아드리아해 염전 도시를 연결하는 바이셀러리아에서 유래된 거고, 그러니까 소금 그리고 보리처럼 특정한 물건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물품화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물건의 가치를 보여주고 물건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이 돈의 성질을 몇몇 물품들이 가지게 되면서 화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떤 물품이 화폐로 사용됐을까요? 찬스도 있을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뭐죠? 정답! 조개 패자. 한자어 조개 패자가 모든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문명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처럼 쓰였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바다를 접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만 나는 조개 껍데기는 그만큼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은 되게 화폐를 갖고 다니기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게 소금기는 물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몇 개만 들어도 되게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 선물로 뭐 쿠폰 뭐 이런 거 발행해 본 적 있나요? 하죠. 안마 1시간, 청소 3회권, 쿠폰 뭐 엄청 많이 뿌렸죠. 만약에 아버님이 받은 안마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쓰라고 주면,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은 국탐정은 어떻게 하죠? 조금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할머니가 그 쿠폰을 쓰신다고 하면은 아빠한테 해주려고 그랬던 안마를 할머니한테 해줘야죠. 내가 쿠폰을 만든 거니까. 그 안마 쿠폰하고 비슷한 일이 1640년경에 영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에서는 금을 이용해가지고 귀중품을 만들었던 금 세공업자들이 금화와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일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금을 맡긴 사람들한테 보관 영수증인 골드스미스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골드는 금이고요, 스미스는 대장장이자 세공사를 뜻하는 단어이고, 노트는 영수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골드스미스 노트, 금세공사가 발행한 보관증, 영수증. 되게 직관적인 단어네요. 골드스미스는 좀 생각나는 게 게임을 할 때마다 대장장이 아니면 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스미스, 골드스미스라는 단어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럽 사람들의 성을 보면은 그 가문이 대대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장장이 집안은 스미스, 빵을 만드는 집안은 베이커, 그리고 방앗간 집은 밀러, 그리고 목수 집안은 카펜터, 그리고 어부 집안은 피셔입니다. 다 직업이랑 관련된 성들이었군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안마 쿠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마를 해줘야 됐던 것처럼 금세공장인들이 만들었던 보관증, 그 보관증을 갖고 가면 금이랑 바꿔줬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금 보관증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금 보관증을 금 세공업자들한테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화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점점 금 보관증으로 맡겨둔 금화를 찾기보다는 그 금 보관증 자체를 돈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돈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군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보관증으로 돈처럼 쓴다고 해도
나다니는 보관증만큼의 금이 항상 세공사들의 보관소에는 들어있었겠네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응. 그런데 금본위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은행이 가진 금을 근거로 그만큼의 지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쇠금, 근본 본자. 위는 위치를 뜻하는 자리 위, 그리고 제는 제한한다는 뜻의 절제할 제예요. 그러면 금세공업자가 만든 보관증이 계속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보관증이 의미하는 금 자체는 그냥 저장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와서 금을 모두 가져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맡긴 금의 양보다 더 많은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으로 많은 돈을 번 금세공업자들은 금세공 일은 하지 않고 이제는 보관 영수증을 만들고 빌려주는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은행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보관증은 지폐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네요. 예사로운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화폐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화폐는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